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역학 관련할게요. 이런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과목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이고 공중보건학에서도 한 챕터 배웠던 걸로 기억하시는데 기억하실 텐데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그래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건학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보건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 자체가 예방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거나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 중이지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생들이든 누구든 간에 아파도 지금 병원 안 가는 세상에 누가 예방을 위해서 병원 간다. 그거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절차 중에서 어떻게 이제 단적인 상황을 얘기할 때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냐면요. 감염병이라고 하는 특히 예방에 중점을 둬야지 치료에 중점을 둘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치료에 중점을 둔다는 것 자체가 비용 효과적 발생이 너무나 크고 비효율적인 관리이기 때문이라는 거 이해하시죠? 그런데 예방이 아니라 치료돼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은 그거를 중점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뭐 언젠가 너무나 치료 기술이 발달돼 갖고 어떤 상황이 나와도 뭐 그냥 한 번에 뭐 그냥 빠른 시일 내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뭐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이러면 모를까? 그거는 이제 이론일 뿐이고 예방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특히 외부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예방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역학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죠. 그쵸? 역학. 코호트 연구 기억하실 거예요. 역학. 자, 보세요. 그러면은 역학조사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재밌게 하기 위해서 또 지도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나라는 섬나라죠. 그쵸? 자,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49%의 인구가 지금 밀집되어 있고 나머지는 51%의 인구가 분포되어 있죠.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자꾸 이제 행정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군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 도시를 할까요? 오늘은 어디를 해야지 좀 재밌을까? 저는 다 재밌는데 예를 들어서 다 또 멀리 있는 도시 하게 되면 또 모른다고 할까봐 그냥 가까운 데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주, 여기 고양시, 은평구, 인천광역시, 김포, 이 정도 이렇게 할까요? 갑자기 이제 1군 감염병 뭐 관련돼 갖고 1급 감염병 돼 갖고 뭔가 이렇게 조금 소화기 감염병 걸렸다고 할게요. 하고 막 뿌지직 그러고 막 그러고 있어요. 상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고 순서 저기 뭐 했는데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보고 순서일 뿐이고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관건이라고 했어요. 별 하나 더 칠게요. 파주에서 갑자기 감염병이 딱 퍼졌어요. 그러면은 역학조사를 누가 할까요? 1번 파주시장, 2번 원롱면장, 3번 고양시장, 4번 경기도지사, 5번 질병관리청장. 아이고 헷갈린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자, 누굴까요? 그러니까 하는데 1차적으로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파주시 원롱면에서 갑자기 해졌다. 누구예요? 가끔 어떤 원롱면장이라고 하는 뭐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시군구장, 시장 군수 구청장부터 먼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질병관리청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개 도시 때문에 처음부터 나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나중에는 보고는 받겠지만 일단 그러면은 이놈의 감염병이 야 우리는 파주시에서 생겼으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알아서 퍼뜨리고 끝내자 라고 할까요? 걔네들은 생각 같은 거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스물스물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고양시로 딱 넘어가요. 그러면은 역학조사는 누가 할까요? 그렇죠. 고양시장이 하겠죠. 고양시장이 갑자기 뜹니다. 일 넘어왔네. 고양시장님이 이제 바빠지시겠죠. 그러면은 파주시장하고 고양시장만 그렇게 역학조사가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시와 시를 넘어갔으면은 그 두 시를 동시에 관할하는 누가? 경기도지사께서 또 같이 역학조사를 들어가는 게 맞겠죠. 시장님께서 역학조사하는데 뭐 내가 할 게 뭐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책임자니까. 그런데 이놈의 또 감염병이 야 심심한데 은평구까지 가볼까? 이렇게 딱 가요. 왜? 야 우리는 경기도에서 시작했으니까 경기도 끝나자 누가 그렇게 노냐입니까? 얘네들은 생각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감염병 친구들은 은평구까지 스물스물 들어가요. 자 그러면 또 누가 또 역학조사가 들어갑니까? 1번 서울특별시장, 2번 은평구청장. 누굴까요? 그렇죠. 은평구청장이죠.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 시군구라는 단위 아직도 이게 개념이 없어요. 우리 대학생들. 일반시, 일반군. 여기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예요. 어깨가 나란한 거예요. 그렇죠? 타치 받는 게 아니라 서로가 나란하다는 얘기예요. 은평구청장이 떠요. 은평구청장이 떴는데 이쯤 되면은 은평구 어디 또 감염되고 싶어요? 은평구에서 이렇게 스물스물해서 마포구 갈까요? 마포구? 그럼 당연히 마포구청장 또 뜨겠죠. 은평구와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안에 있고 구와 구 경계를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서울특별시장이 뜨겠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야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한강이 보이는데 넘어가기 힘들거든. 에이 그러면은 한강물 타고 딴 데로 가볼까? 그래 넘어가기 힘들고 한강 에이. 인천 딱 가요. 계양구가 있나요? 계양구. 그러면 또 누가 해요? 계양구청장. 그런데 이미 지금 시도경계라고 하죠. 시도경계를 서로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질병관리청장도 착수를 한다는 얘기죠. 아직도 이해 못하는 학생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파주 시장님이 와갖고 와 검사하자 이게 아니라 그분의 명하에 그분의 책임하에 행정처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의료인들, 그 다음에 법의학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역학조사관이라고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하는데 책임자가 누구냐고? 시군구청장. 그 다음에 시 경계를 넘어가면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도 경계를 넘어가면 누구요? 질병관리청장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기서 뭐 이렇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해하셨습니까? 지도를 그리면서까지 뭐 이게 갑자기 바다 타고 그럴 일은 없는데 바다 타고 제주도 갔다 그럼 제주도 또 뭐 다 되겠죠. 자 이거 요거를 지금 이해 못하시면 참 이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전 없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세히. 감염병 표본 감시 제 16조입니다. 16조 감염병 표본 감시 질병관리청장은 쓸게요. 제 16조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표본 감시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이나 단체를 감염병 표본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건 앞전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감염병 표본 감시기관도 보건소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1급은 즉시, 2급은 그렇죠. 24시간 이내, 3급은 대답 좀 하세요. 이거 동영상 할 때 나 참 의심 들어요. 이거 대답 안 하고 하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24시간 이내 대답한 사람만 합격을 할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하기 좋아요. 대답 안 한 사람 또 떨어질 거야. 저의 특기는 저주 내리는 거야. 말 안 듣는 친구들. 자, 다 합격할 수 있어요. 다시 할게요. 1급은 신고 시간이 어찌되게 즉시, 2급은 24시간 이내, 3급은 24시간 이내. 그렇죠? 원래 즉시인데 2급, 3급은 24시간 이내 하여도 된다는 것이지 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 지난번에도 강조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표본 감시 기관 등에서는 이게 사실 뭐 이렇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한번 조금 더 뒤져 보신다면은 시행규칙 제14조 보시면 감염병 표본 감시 기관의 지정 등 인플루엔자 4급 감염병 중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신고하는지 정도만 그냥 살펴주세요. 너무나 이걸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거 갖다가 제가 시험 문제를 내서 괴롭히진 않겠습니다만은 연습 문제 풀면서 제 걸로 좀 만들어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제2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표본 감시기관의 짱에게 요 자료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감염병이니까. 그래서 제3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 정보를. 그래서 이제 문자도 뜨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비를 표본 감시 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야겠죠. 질병관리청장 5항 표본 감시 기간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말 듣지 않고 하게 되면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원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제17조 실태조사 한번 가볼게요. 17조 실태조사. 그러면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병 실태와 내성균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누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는. 그 다음에 방금 했던 18조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문수. 이거 또 쓸게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문수, 구청장은 뭡니까 여기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게 되면은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의문에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료기관에 제공을 해야 된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 제공을 한다는데 정보, 뭐 지원, 그 다음에 재정 관련된 거 전부 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 시기라는 게 아까 전에 제가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갑자기 원론면에서 떴을 때는 면장이 하면 안 되고 시장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책임 소지를 묻는 것도 있고 의무사항을 부과해야지 체계가 잡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단지. 그런데 시행령 제13조에 보세요. 1호. 여러분들 이제 법 읽으라고 제가 만약에 시키면은요.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 몇 항, 제 몇 조. 그렇죠? 제 몇 조, 제 몇 항. 그 다음에 제 몇 호, 그 다음에 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시행령 제13조 제1호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 2호부터 볼게요. 시도지사, 시장문수 구청장이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 관할 지역에서 하는 경우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는 둘 이상의 시도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5조 역학조사반의 구성 한번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요. 공무원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그 공무원인데 제15조, 시행령 제15조 제3항 보시면은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렇죠? 그 다음에 역학조사관, 그 다음에 공중보건 의사, 의료인, 전문가 등등이 이렇게 역학조사 반원으로 하고 역학조사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중앙역학조사반, 시도역학조사반, 시군구 역학조사반. 중앙역학조사반은 어디에 두었겠습니까? 그렇죠. 질병관리청에 두었겠죠. 그 다음에 시도역학조사반은 어디 있습니까? 시도에 있겠죠. 그 다음에 시군구 역학조사반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자신 있게 이 체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18조의 2 한번 볼까요? 18조의 2 보시면 의료기관의 장은 원장님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된다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최초에 발견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견했겠습니까? 민간인들도 상황은 알아도 그게 감염병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누구냐? 처음에 얘기했었던 의사, 치과, 산의사 이런 의료인들 중이나 아니면 의료기관 거기서는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어디 검사해서 알았어요. 그러면은 보고도 했겠지만은 역학조사를 요청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요청도 하고 요청하기 전에 공무원들도 역학조사를 해야 되고 이거는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8조에 3 보시면 질병관리청장은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참 뭐냐면 잘 해도 잘 모르고 못하면 상당히 항의를 받는 그런 부처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되셔갖고 좀 힘을 강화시키셔야 되는데 내용은 그래요. 감염병으로 죽는 게 이제 우리 중세기 때 1500년 전에나 이제 막 패스트로 막 죽어갔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근데 별일 없었고 몇 년 전에도 메르스로 잠깐 시작되다 만 것 같고 그 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좀만 있으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져요. 근데 이 감염병이라는 게 지금처럼 막 퍼지고 심하잖아요. 그럼 그때서 자각을 좀 하죠. 중요하구나.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해부명령 볼까요? 제20조. 해부명령은 뭐냐면 질병관리청장이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감염병 때문에 왠지 의심이 하거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해부를 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은 질병관리청장의 이름으로 해부명령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유족에게 허락을 받고. 다만 유족에게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상태면은 그냥 패스하고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모든 응급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을 해부를 담당하는 의사로 지정을 하되 감염병 전문의,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을 해부학 담당을 하는 의사로 지정하여 해부를 실시해야 된다. 사실은 전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문의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쪽 관련 공부를 했다고 증명만 되면 허락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법으로 봤을 땐요. 혹시 여러분들 질문할까봐 제가 스스로 답변했어요. 네. 장사 방법 이거는 상당히 그렇죠. 그 시신 장사를 할 때 그게 뭐 불태운다 하더라도 그렇죠. 화장을 한다 하더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용히 하는 방법을 쓰겠죠. 제20조의 2 쓸게요. 제20조 2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환자 등이 사망한 경우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장사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청장은 연고자의 해당 조치 필요성을 절차를 설명하고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자들에게 적극 모든 사람들을 협조를 해야 된다. 특히 관리자요. 자, 그래서 우리 역학과 관련된 거 지금 설명을 좀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방을 위해서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외부 효과를 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협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역학조사의 책임자는 시군구, 그 위에 시도 경계를 넘어가면 시도, 각 시장과 시도, 그 다음에 시도 경계를 넘어갔다. 그러면 질병관리청장도 함께 한다. 그리고 넘어가지 않더라도 보고는 다 올라가니까 역학조사에 대해서 마무리는 누군가는 지어야하는데 최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없나요? 해부명령 이런 건 어렵진 않으니까 넘어갔을 거고. 자, 의무사항과 그 다음에 여기했던 루트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강의 역학조사에 관련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